최근 보이저 2호 데이터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잡음이나 오래된 장비의 일반적인 오작동이 아닙니다. 이는 거의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패턴을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수십 년 동안 보이저 2호는 태양계를 횡단하고 태양권을 가로지르고 성간 공간에 진입하면서 예상대로 플라즈마, 자기장, 우주 방사선 등의 측정값을 전송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측 가능했고 우주 물리학에 알려진 한계 내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심우주 통신망, 딥스페이스 네트워크, 이 수신한 데이터를 최신 필터링 도구로 재처리한 결과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가 발견되었습니다. 매우 안정적이고 저주파 펄스가 11.2초마다 수학적 정확도로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알려진 자연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격이 아닙니다. 태양 주기와도 일치하지 않고 플라스마 진동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어떤 고전적인 성간 잡음 모델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펄스가 단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펄스는 반복될 뿐만 아니라 점점 강해집니다. 처음에 엔지니어들은 그 신호를 탐사선이 지구에서 200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엄청난 거리 때문에 발생하는 간섭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종류의 왜곡은 종종 발생합니다. 문제는 과거 기록을 검토한 결과 몇 주 전에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 무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교차 비교와 인공지능 기반 분석을 통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신호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시간의 표시처럼 시계처럼 일정한 리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보이저 2호는 메시지를 탐지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우주 환경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구식일지라도 보이저 2호의 장비들은 플라즈마 파동과 자기장의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록되고 있는 신호는 자연적인 변동과는 다릅니다. 이 신호는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인 수소와 관련된 특정한 스펙트럼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기존 현상과도 일치하지 않는 에너지 반전이 나타납니다. 단순히 수소가 존재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상되는 패턴이 왜곡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펄스의 정확한 근원을 찾아내려 했을 때 분석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그 근원은 공간상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파수 지연 삼각 측량법에 따르면 무언가가 보이저 2호와 거의 평행한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천체를 공전하는 것도 아니고 알려진 중력에 의해 끌려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위치를 수정하듯이 가속과 감속을 미세하게 반복하며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뉴턴 역학에 기반한 모델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상대론적 시뮬레이션도 실패합니다. 물체는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반응합니다. 각각의 조정은 보이저 탐사선에서 전송된 신호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마치 탐사선의 존재에 반응하는 것이지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세부 사항이 분석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신호가 지구를 향해 직접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신호는 보이저 탐사선의 데이터를 반사하는 것으로 보이며 탐사선 자체의 정보 흐름을 변형하여 심우주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능동적인 메아리입니다. 수동적인 반영이 아니라 원래 패턴의 미세한 수학적 변형을 가한 변형된 재전송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주 쓰레기, 오래된 위성, 태양 간섭과 같은 단순한 가설들을 즉시 배제합니다. 이 시점에서 내부 논쟁의 어조가 바뀝니다. 질문은 신호의 원인이 무엇인가? 에서 왜 이제야 발견되었는가로 바뀝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수십 년 동안 신호를 송신해 왔습니다. 만약 무언가가 탐사선과 함께 있었다면 그것은 거의 50년 동안 아무런 신호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지 가능한 방출도 없었고 간섭도 없었습니다. 최근까지 말입니다. 이때 정보이론 및 패턴 분석 전문가들이 투입됩니다. 이들은 펄스의 특정 부분을 분리하여 보이저의 통신 프로토콜에 속하지 않는 이진 구조를 식별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그래픽 모델로 시각화하면 복잡한 대칭 구조, 즉 기하학적 반복, 프랙탈 패턴, 수학적 정렬이 드러나는데 이는 혼돈적인 물리 시스템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직된 정보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일관성입니다. 신호 강도가 변하더라도 패턴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정보 구조가 정보를 전달하는 물리적 매체와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주변의 잡음에 관계없이 메시지는 온전히 보존됩니다. 이는 환경적 왜곡 속에서도 콘텐츠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지능형 시스템에서 기대되는 바로 그런 특성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이저 2호는 단순한 과학 탐사선을 넘어 기준점, 하나의 표식으로 변모합니다. 탐지되고 추적되어 궁극적으로는 대응책을 시험하는 데 사용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저 2호가 정교 해서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저 2호의 행동 양식은 알려져 있고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인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보이저 2호는 대응책을 시험하기에 이상적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회의적인 사람조차도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만약 신호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고 신호의 근원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며 신호의 움직임이 반응과 수정을 나타낸다면 이는 보이저 탐사선이 단순히 관측된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보는 기술 분석, 내부 보고서, 그리고 기존 데이터에 대한 조용한 검토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극적인 발표도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단지 임무 수행 방식에 미묘한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재처리되고 더 많은 필터가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탐사선은 계속해서 신호를 전송합니다. 신호는 규칙적이고 정확하게 11.2초 간격으로 계속됩니다. 마치 보이저호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만약 이것이 현상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면 지금까지 감지된 것은 이 현상의 가장 표면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간의 침묵 끝에 무언가가 이제야 반응을 보인다면 문제는 무엇이 감지되었는지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인지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는 단순히 이상한 것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보이저호는 더 이상 이 이야기 속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저 2호 데이터에서 발견된 이상, 신호는 단순한 공학적 문제를 넘어 과학적 개념 문제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이때 분석가들은 신호의 단순한 탐지를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정보의 행동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단순히 우주에 있는 이상한 무언가가 아니라 명확한 규칙을 따르는 일련의 일관된 반응이며 그 규칙은 알려진 자연 현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전환점은 신호이론과 수학적 언어학 전문가들이 분석에 참여하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펄스를 방사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조 그들이 발견한 것은 불안감을 자아냅니다. 이상 현상 내에는 보이저 2호 프로토콜이다, 나사 또는 다른 우주기관에서 사용하는 어떤 인코딩 방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진 블록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블록은 마치 누군가가 과학 데이터 전송에 주석을 달아놓은 것처럼 데이터 흐름 곳곳에 섞여 있습니다. 암호학 및 패턴 분석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법인 그래픽 행렬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시각화하면 매우 대칭적인 형태가 나타납니다. 로그 나선, 프랙탈 반복, 신회 간섭이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기하학적 정렬 등이 그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자연현상은 교란을 받으면 잡음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기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보는 잡음을 견뎌냈다. 이러한 행동 양식은 지능형 시스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통신에 사용되는 오류 수정 코드부터 성간 통신을 위한 가상의 수학 언어에 이르기까지 그 논리는 항상 동일합니다. 즉, 환경이 적대적일 때에도 의미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보이저 탐사선의 데이터에서 관찰되는 현상 역시 바로 이러한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공학에 미치는 영향은 그 이상입니다. 만약 성간 공간과 같은 환경에서 정보를 반응하고 조정하고 보존할 수 있는 구조물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물리학뿐 아니라 그 이상의 영역까지 아우르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인은 과학이 인간 이외의 지능 존재 가능성에 접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있을까라는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수학과 논리와 같은 보편적인 패턴에 기반한 상호작용이라는 질문으로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독립적인 팀이 신호의 동작을 예측하려고 시도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칼텍 소속의 젊은 물리학자가 원래 적응형 암호화 응답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설계된 심층 신경망 모델의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그 결과는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조차 놀라게 합니다. 시스템이 미래의 맥박 변화를 예측한다. 우연을 초월하는 통계적 정확도로. 이는 신호가 재귀적 논리, 즉 구조 자체에 내재된 호출 응답 시스템을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 번의 촬영이 아닙니다. 여러 번의 촬영이 포함된 것입니다. 상호작용 루프. 거의 동시에 우주 반대편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이저 2호에서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보이저 1호가 최초의 이상 현상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자기장 변동을 감지한 것입니다.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간 공간에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장비가 같은 시간 간격에 관련된 신호를 감지한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이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지적인 사건이라는 가설은 무너집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특정 탐사선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광범위한 현상입니다. 그러다 결국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보이저 2호는 완전히 연락이 두절됩니다. 점진적으로, 간헐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끊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엔지니어들이 하드웨어 고장을 예상했습니다. 6년 넘게 작동해온 우주선이라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대륙에 있는 심우주 통신망 DSN, 기지국들이 보이저 2호의 신호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설명은 무너집니다. 신호 동시 손실동이란 타임스탬프에서 발생합니다. 동기화된 전역 장애 발생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몇 분 후 새로운 현상이 감지되었습니다. 보이저 2호가 위치한 동일한 우주 영역에서 오는 좁고 강력한 전파였습니다. 이 전파는 해독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강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펄서에서 관측되는 것과 유사했습니다. 차이점은 분명하고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그 위치에는 중성자별이 없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그 영향은 단순히 과학적인 차원을 넘어 인간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행성 간 통신을 방해하고 신호를 발사하고 궤도를 조정하고 전 지구적 규모의 사건들을 동기화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우리의 기술, 즉 위성, 통신망, 항법 시스템은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것이 단순한 허구 이야기나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과학 연구의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데이터, 패턴, 그리고 결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층 분석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단순히 채널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제에 걸맞은 세심한 분석이 담긴 콘텐츠가 앞으로도 계속 제작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부 문서를 통해 이상 현상의 근원이 단순히 탐사에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에도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긴장이 고조된다. 지구에서 보낸 핑지상 네트워크에서 전송된 직후 미세한 궤적 조정이 감지됩니다. 이는 학습, 능동적인 관찰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불안한 점은 의도일지도 모릅니다. 분석가들 사이에서 오가는 질문은 더 이상 이것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것은 어디로 향하는가입니다. 신호를 보낸 물체의 예상 궤적을 재계산해보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벡터는 더 이상 보이저 2호만을 향하지 않고 점차 태양계 내부 평면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 직접적인 접근을 확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용한 경고를 보내기에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감지된 것이 상호작용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면 뒤따르는 침묵은 현상의 끝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가 드러나기 전에 과도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데이터는 단순히 이상한 것을 넘어 위험할 정도로 조직화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내용을 요약하자면 불편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보이저 2호에서 일어난 일은 고립된 사건도 아니고 더 많은 필터나 분석 시간을 통해 사라질 통계적 잡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인 논리를 따르는 일련의 반응, 조정, 그리고 간섭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과학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일의 결과를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이 현상을 무시할 경우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간단합니다. 바로 현재 모델에 맞지 않는 패턴을 간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역사를 보면 가장 큰 이해의 도약은 바로 이상현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지각판, 암흑물질 등 모든 개념은 처음에는 불편한 데이터였고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라진 점은 우리가 단순히 측정 오류가 아니라 적응적 행동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존재가 신호에 반응하고 소통 패턴을 학습하며 외부 자극에 따라 자신의 궤적을 조정할 수 있다면 물리적 현상과 의도적 시스템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고전적인 의미의 외계 지능의 존재를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의도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 형태 외에도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이번 발견의 과학적 파급 효과는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들은 우주가 수동적이라고 가정합니다. 입자들이 반응하고 장들이 상호작용하지만 그 어떤 것도 관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저 탐사선의 사례는 이와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주가 인지하고 반영하고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같은 의식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지각과 행동의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과학계로 하여금 오랫동안 철학적이라는 이유로 회피해왔던 질문, 즉 우주는 단순히 배경일 뿐인가 아니면 참여자이기도 한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합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연쇄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 질문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소통 단절, 감시 프로토콜 변경, 정상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데이터 재처리, 기관의 침묵, 이 모든 것은 공개되지 않지만 흔적을 남깁니다. 공개적인 설명이 없다고 해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감지된 모든 것을 안전한 설명으로 쉽게 풀어낼 수 없기 때문일 뿐입니다. 또한 더욱 미묘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강력한 인간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우주를 멀리 떨어져 있고 무관심하며 거의 장식적인 존재, 즉 우리 내면의 위기를 비추는 배경으로 여기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보이저 2호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보이저 2호는 우리가 만든 기계가 우주를 탐사할 뿐만 아니라 우주와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기계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때 외부와 내부 사이의 심리적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편함이 시작됩니다. 우주가 반응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더 이상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호를 보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신호, 모든 펄스, 미지의 영역을 탐사하려는 모든 시도에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단순히 과학 장비만 실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표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대중에게 감춰진 것은 반드시 확정적이고 충격적인 진실이라기보다는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입니다. 현대 과학은 확고한 발견을 전달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모호한 영역을 다룰 때는 극도로 신중하며 때로는 지나치게 신중하기도 합니다. 보이저 2호의 사례는 바로 이러한 경계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확실하게 분류할 방법이 없지만 지적 엄밀성을 잃지 않고서는 이를 일축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실수는 모든 것을 오로지 기술적인 문제로만 보려는 기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호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의식의 역할 복잡한 패턴, 적응적 반응, 그리고 재기적 행동이 생물학의 영역 밖에서도 나타난다면 의식은 드문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널리 퍼져 있는 속성일지도 모릅니다. 즉, 무에서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특정 수준의 조직화에 도달했을 때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탐구와 철학적 성찰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여기서 멈추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은 너무나 안락한 일입니다. 보이저 2호가 제기하는 질문은 저 밖에는 누가 있는가가 아니라 반응하는 우주에서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 질문은 기술 보고서에 담을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보이저 2호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겼죠. 우주의 침묵 속에서, 그리고 지금 지구에서도 메아리 치는 질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질문에 답했다면, 우리가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알아봤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주제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나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모든 대화에 의견 일치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저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도 있죠.